2015년부터 3년 넘게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권지숙 씨. 용역 회사 소속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수원시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권 씨의 목에는 수원시 소속을 나타내는 직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에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말쯤 되면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니 안정감이 생기고 소속감도 생겼어요. 평균 급여는 25% 오르고 건강검진 등 복지 지원도 생겼습니다. 414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전환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모두 우리 수원시 공무직으로 임용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2017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7만 6천여 명.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1만 6천 명의 40%가 넘고 당초 목표치였던 20만 5천 명의 85.4%에 달합니다. 한국조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당초 목표대로 정규직화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처럼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데다 민간부문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을 뽑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공공부문처럼 일괄적인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정부는 현재 민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가 가시화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김 씨가 일했던 발전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설립해 비정규직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의 직접 고용이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5차례 파업에 돌입했던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이 그 예입니다. 노동계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자회사 갔을 때 원청하고 무슨 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용역회사랑 뭐 별 다른 게 없으니까. 노동자 측은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비용 등을 이유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은 전환 방식에 합의하더라도 이후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1호 사업장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화 계획 확정 1년 만에 다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한국노총과 3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고용 승계 없이 경쟁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기존 합의와 달라 무효라며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치로 제시한 20만 5천 명 가운데 아직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인원은 3만 명. 정규직 전환 방식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김영균 씨. 김 씨가 정규직이었다면 근무 환경이 보다 안전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회에선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사회 전반의 고용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정규직화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업종에선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그중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7천 명, 숙박 음식업은 4만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나친 격차는 축소할 수 있는 그러나 합리적 차이를 설계하는 방향의 노력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이 더 얻는 만큼 다른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